네, 안녕하세요. 신박사 인사드렸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날 장마감 방송을 못 했는데요. 이슈가 좀 큰 게 있었죠. 이 부분 좀 짚고 HLB 사태 그리고 삼성전자에 대한 최근의 흐름 변화, 이제 모건 스탠리의 이제 보고서가 나오기도 했고요. 그 부분들 한번 짚어드리고 또 이제 3월 31일 일주일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공매도가 이제 재개됩니다. 예, 이에 따른 어떤 큰 변화. 저는 지금 삼성전자의 움직임이 이런 것도 그 공매도의 어떤 흐름과 좀 연결해서 보고 있는데요. 그 부분들을 좀 면밀하게 이야기 드리면서 다음 주에 대한 어떤 전략까지도 한번 세워볼 수 있는 내용 구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그 HLB 사태인데요. HLB 같은 경우가 사실 그 FD 승인을 이제 받을지 말지 앞두고 있었잖아요. 날짜도 뭐 금요일 날 오전에 나오는 걸로 이제 알고 있었고, 제가 이제 그 유튜브 뭐 팬딩 멤버십에서는 말씀드린 내용인데, 그 HLB는 제가 커버드리지는 않는 바이오 종목입니다. 그 이유는 사실상 이제 이 지금의 시가총액 수준이 지금 이제 떨어져 6조인데 여기 이제 10조 정도 됐었죠. 네, 8, 9만 원 요럴 10만 원 요럴 때는 10만 원일 때는 뭐 13조인 거잖아요. 음. 그렇죠? 어, 기대 가치가 반영이 돼 있는 거죠. 시총에.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간접적으로 비교해 볼 수 있는 기업이 유한양행이거든요. 같은 항암제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미국에 이제 승인 받으려고 하고 있는 거고 이미 이제 승인을 받았고, 그렇죠? 근데 이제 유한양행의 시총하고 비등할 정도 왔다 갔다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네. 그건 사실 좀 납득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네. 그만큼의 이제 승인 전에는 그만큼의 기대감이 더 이제 붙기 때문에 시총도 좀 뚱뚱해진다? 이렇게 좀 해석하면 될까요? 그래서 HLB는 그 승인을 받더라도 급등으로 가기는 저는 어렵다고 보고 있었습니다. 예. 이게 10조, 13조, 15조 간다면 뭐 사실 그 훨씬 더 큰 시장과 존슨존슨이라는 그 글로벌 정말 선두권의 제약사 끼고 하는 유한양행은 뭐 20조, 30조 가야 되는 거죠, 사실. 그렇게 되면. 근데 이제 그거는 좀 이제 과도한 거고, 일단은 현재 시점에서는. 그렇다면 이제 HLB가 더 과도한 지금 기대 가치를 받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그 승인 전에 승인된다는 베팅하는 거는 도박이고요. 예, 그런 거래는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뭐제 영상 보시는 분들은 이제 그런 투자는 안 하시는 걸로 좀 알고 있지만, 어쨌든 많은 개인 투자들이 사실 그 뭐 많이 이제 들고 있었겠죠. 근데 이게 되게 재밌는 게 그 반복이 돼요. 요때도 마찬가지로, 요때도 제가 굉장히 위험 경고를 해드렸었어요. 예, 커버드리는 종목은 아니지만 마감 영상에서 위험하다. 예, 그리고 여기 올라왔을 때요. 여기 이제 매도해야죠. 매도해야 되고, 여기서도 이제 돌파 못했잖아요. 차트적으로 정석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그 이유는 HLB는 제가 그 보는 이제 차트적인 측면에서 아주 일반적으로 나오는 패턴들이 그대로 나와줘요. 왜냐? 대중 습성이 그대로 있기 때문이에요. 고점이 낮아지고 계속 저항을 받잖아요. 예. 이런 것들은 매물의 압박 내지는 메이저의 매도의 영향이에요. 그래서 저점을 높이다가 여기서 깨잖아요. 그리고 이제 음봉 크게 나왔잖아요. 예, 이런 것들은 누군가 팔았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저는 이게 점한가가 아니라 하한가가 풀리는 걸 좀 보면서 일단은 탈출 기회를 준 거죠. 아니면 탈출하려고 살짝 풀었던지 특정 이제 주체가 그랬을 가능성이 높고요. 기관 외국인들이 이제 대량으로 매도한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이렇게 되면 만약에 이제 승인 받게 되면 뭐 2달 뭐 뒤에 뭐 3달 뒤에 다섯 승인 받게 되더라도
1차 매물 크게 발생했죠. 2차 매물 여기 또 발생했단 말이에요. 3차 매물 여기 또 대량으로 있어요. 예. 이거는 어렵습니다. 돌파가 쉽지 않아요. 승인 받아도. 그래서 이제 먹을 폭이 별로 없는 거죠. 만약에라도 이게 승인 받더라도.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하여튼 제가 보는 기준에서는 이제 투자 대상은 아니고요. 그렇다면 이제 바이오 업종에 미치는 영향인데요. 우리가 이제 한번 경험이 있잖아요, 사실. 예. 헬스케어 업종에서도 보시면 요때 이제 영향을 받았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제 그 영향을 이렇게 받고 있는 거다고 해석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은 그 메이저 수급들도 이 HLB 리스크 때문에 바이오 쪽에 이제 매도를 좀 했던 것들을 다시 걷어들이는 흐름을 낼 거고요. 이때 당시에도 바이오 종목들이 다 같이 빠졌었어요. HLB 사태로. 승인 거절되면, 안 되면서. 근데 뭐 리가캠, 뭐 알테오젠, 뭐 ABL, 유한양행, 뭐 SK바이오팜 등등에서 유망 바이오들은 굉장히 빠르게 회복을 했어요. 예. 그래서 결국 지금도 바이오 업종 전체가 꺾이는 건 아니고요. 근데 이중 고점을 좀 찍는 패턴이 나와줘서 조정을 옆으로 좀 돌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매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떤 뒤섞인 그 일정들이 있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치고 나가는 흐름이 전개되진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제 중요한 거는 바이오 업종의 추세적 상승의 흐름이 깨진 건 아니다라고 보는 게 맞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잘 이해를 하고 이제 HLB 저 사태는 이제 바이오가 이제 깨지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받아들이는 거는 적절치 않다. 여기에 또 영향을 같이 준 게 코오롱 티슈진이에요. 코오롱 티슈진도 제가 이제 분석을 해드린 게 이게 이제 HLB 사태에 대한 리스크 회피 차원에서 이 매도를 한 거예요. 일부. 네. 그리고 이제 그 뒤로 다시 또 걷어들이는 어떤 흐름을 보이고 있죠. 그래서 코오롱 티슈진이 그런 것들을 좀 보여줬고요. 다른 바이오들도 회복되는 흐름을 대부분 보여줬어요. 네. 그래서 HLB 하한가 가는데 오히려 뭐 삼성바이오로직스, 알테오젠은 약보합이네. 약보합. 신약주들이 이제 같이 연동된 하락 흐름을 받은 거죠. 예. 셀트론, 삼성바이오는 오히려 플러스예요. 파마리서치라든지 이런 기업도. 펩트론도 플러스 난 기업들도 있죠, 꽤. 예. 알테오젠하고 유한양이 좀 많이 밀렸네요. 예. 많이 밀렸고, 한올바이오파마, ST팜, APR, 뭐 에이벨바이오 빠진 것도 있고, 뭐 오른 것도 있고. 그래서 뭐 바이오가 이제 꺾이는 거면 다 같이 그냥 빠지는 건데요. 뭐 그렇지 않았다는 걸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삼성전자 부분입니다. 삼성전자가 최근의 흐름이 굉장히 좋은데요.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 모건 스탠리가 그냥 찍어주는 거예요. 예, 모건 스탠리가 되게 재밌는 일인데요. 모건 스탠리가 반도체 겨울을 막 이렇게 외치면서 9월에 이 장기 평선 깨고 이제 하락으로 갔잖아요. 네, 삼성 하이닉스에 대해서 이제 매도 의견. 근데 지금 긍정적으로 이제 급선회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기술적으로 제가 말씀드렸듯이 120선 돌파로 추세적 변화를 보였다. 네, 저점을 이제 계속적으로 지지받다가 이렇게 중기 평선을 돌파시켰기 때문에 이제 반전이 되는데, 이게 외국인 수급이 주도를 하고 있어요. 외국인 수급이 이렇게. 그래서 5거래일 연속으로 규모가 작지 않습니다. 5천억 내외예요. 매일 거의 매일. 예. 그래서 그만큼 이제 지금 수급이 붙고 있는데 뭐랄까요? 저는 공매도하고 좀 연결돼 있다 봅니다. 이제 공매도가 이제 재개되기 때문에요. 공매도를 칠 수 있는 그런 상황들로 좀 만들어내고 있다고 보여져요. 공매도가 지금 많이 줄어 있거든요. 네.
지금 삼성전자도 공매도가 많이 줄어 있습니다. 예, 공매도가 지금 보시면 3월 19일자 기준으로 보시면 공매도 순보유 잔고 수량을 보면 250만 주. 삼성전자 주식 수가 59억 주예요. 250만 주 너무 되게 적게 있죠. 비중으로 0.04%. 엄청 적게 있죠. 이게 보시면 공매도가 많이 줄었어요. 예. 과거 대비해서 23년도 8월달 이럴 때 8,900만 주 이렇게 됐었는데요. 지금 많이 줄어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 삼성전자에 대해서 대차 물량이 1억 2천만 주가 지금 쌓여 있습니다. 최근에 보시면 작년 10월 기점으로 이렇게 그래프, 파란색 그래프가 대차 잔고 흐름인데요. 많이 늘어나 있죠. 총 주식수 대비 2% 정도. 그래서 공매도를 치기 위한 세팅들을 하고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로 그런 어떤 준비들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최근에 대차 잔고 수준을 보시면 늘리고 있죠. 1,900만 주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매도를 치기 위한 어떤 환경들을 좀 만드는 걸로 해석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최근에 긍정적으로 보는 이유가, 일단은 모건 스탠리가 그 안 좋게 보고서를 내면요, 외국인들이 팔고요. 좋게 쓰면 외국인들이 삽니다. 모건 스탠리의 이제 의견을 그냥 그대로 따르는 그 외국인 수급 주주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이고요. 반도체 산업의 장래가 밝지 않다는 내용의 반도체 겨울론을 외쳤던 모건 스탠리가 반년 만에, 단 6개월 반년 만에 전망을 바꿨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좀 납득하기 좀 어렵습니다. 자신들의 단기 전망이 틀렸다는 조롱 섞인 보고서까지 냈던 모건 스탠리의 갑작스러운 변화에 시장에서는 다소 의외라는 평가도 나온다 해서, 지난해 9월 겨울이 곧 닥친다는 제목으로 SK하이닉스의 투자 겸 매도를 제시하고 목표가를 기존 26만원에서 12만원까지 내린 보고서 기조와 대조적이라. 하여튼 뭐 이 배경으로, 갑자기 목표 주가 올린 배경으로 중국의 AI 설비 투자 증가와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 등의 디램 수요가 늘어나면서 최근 반도체 현물 가격이 오르고 있는 점을 꼽았다. 그냥 쓴 것 같습니다. 그냥 쓴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보는 관점은 이제 명확합니다. 여기서도 이제 모건 스탠리는 반도체 업황이 개선됐다는 확실한 신호는 나타나지 않았으나 위험 없이는 보상도 없다. 위험은 변동성인 만큼 큰 이익을 내려면 큰 손실을 감수해야 된다. 시장은 점점 더 계곡 너머를 바라보고 있다. 26년까지 장기적 관점에서 더 많은 희망을 품고, 소설을 쓰는 것 같아요. 그냥 말도 안 되는, 그냥 아무거나 쓴 것 같고요. 그냥 그렇죠. 공매도 치기 위해서 끌어올리는 걸로 저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이라도 삼성전자 주주분들은 주의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를 좀 드리고요. 삼성전자 주주가 500만 명이 넘더라고요. 제가 찾아보니까. 와, 그래서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지금 이렇게 야, 이제 가는가 보다 이런 식으로 좀 볼 수 있는데요. 저는 좀 위험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좀 주의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를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공매도가 재개되죠. 3월 31일 공매도가 재개가 됩니다. 우리가 이제 이 부분을 준비를 하는 게 필요합니다. 이 외국인과 기관들이 오랜 기간 지금 공매도라는 어떤 그 무기를 쓰지 못해서
지금 유동성이 많이 줄었죠. 그러니까 외국인들도 매도 치는데 공매도를 못하니까 그냥 현물을 매도하면서 한국 증시에서 현물 매도가 되게 많았죠. 많았죠. 현물 매도가 보시면 24년 7월부터만 치더라도 어쨌든 외국인들도 공매도 카드를 못 쓰면서 그 현물 매도에 집중을 했었는데요. 일단은 전 종목에 대해서 31일부터 공매도를 재개를 시킵니다. 이게 이제 23년도 11월 달에 전면 금지했는데 이제 불법 공매도, 무차입이죠. 예. 주식을 이제 빌려가지고 이렇게 공매도를 치는 건데, 대차를 해서 빌리지 않고 그냥 매도하는 무차익 공매도, 막 무제한 공매도 막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하다 보니까 개인들이 그냥 뭐 정말 속절없이 당하는 그런 수준이었고, 뭐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표현을 했었죠. 이번에 이제 그 제도를 좀 정비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과징금을 또 세게 매겼다고 하는데 이게 센 건지 모르겠습니다. IB 글로벌 은행 13곳에 대해서 불법 공매도 저는 문제를 한 투자은행 쪽으로 836억 과징금 조치를 냈다. 그 전에 엄청나게 이익을 많이 냈을 텐데, 어쨌든 이렇게 했고, 개인 투자자들도 공매도의 접근성을 높였다. 예. 이제 기관은 어떤 그 담보 비율이든 뭐 상환 기간이든, 예, 상환 기간 같은 게 이제 없었는데 제한을 이제 둔 거죠. 둘 다 유지 비율도, 담보 유지 비율도. 그래서 어쨌든 개인 투자도 불리하진 않다. 근데 개인 투자들은 공매도를 잘 하지는 않겠죠. 그래서 웬만하면 이제 뭐 기관 외국인들 대상이 될 텐데요. 어쨌든 그 공매도가 이제 재개되면 뭐 긍정적인 면도 있습니다. 분명. 예, 그래서 여러 가지 어떤 헤지펀드 자금들이 유입이 돼서 유동성이 좋아지는데, 우리 이제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셔야 되겠죠.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헤지펀드가 들어오는 게 그렇게 좋은 건 아니에요. 그들은 굉장히 이제 그 대규모의 자금을 가지고서 그 롱숏 같은 어떤 전략들을 통해서 개인 투자자들이 선호하는 것들이 보통 숏의 대상이 많이 돼요. 개인 투자자들이 선호하는 걸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전략을 잘 갖고 있어야 됩니다. 예. 개인 투자자들이 선호하는 거를 숏을 많이 친다는 거는 개인 투자자가 선호하고 막 이제 사고자 하거나 이렇게 관심 많은 것들이 대체적으로 고밸류, 고평가의 영역일 가능성이 높겠죠. 주가가 많이 올라 있다든지. 그래서 그들이 이제 개인 투자를 죽이겠다 이런 걸로 작정해서 들어온 게 아니라 그들의 어떤 그 전략 기준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걸 알아야 당하지 않겠죠. 어찌됐든 대중의 개인 투자들은 당해요. 결국 이제 그들의 먹잇감이 되는 거는 변함은 없어요. 근데 지금 이 영상 보시는 여러분들은 그렇게 안 될 수 있도록 그들의 전략을 명확히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그런 종목들을 안 사고 오히려 이제 롱숏을 할 때 롱을 잡는 그런 것들을 사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일주일 앞에 다가온 지금 공매도 재개는 우리가 지금 명확한 전략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3월 동안에 공매도에 대한 어떤 전략들을 짰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개인 투자자들이 공매도에 타격이 될 수 있는 대표적인 업종이죠. 바이오 업종, 2차전지 배터리 업종. 이쪽에 대해서 명확한 전략을 짰습니다. 그리고 이제 살아남을 수밖에 없는 종목에 대한 리스트업과 또 이제 주가 위치, 이런 것들을 명확히 좀 제가 기준을 세우고 또 전략을 만들었는데요. 이 내용을 나눔인사이트에서 3월 30일 저녁 8시, 3월 30일 일요일 저녁 8시에 이 스터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저도 이제 이 부분을 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과 함께 이거를 공부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갖고 있는 종목들이 그 타겟이 될 것인가, 이 공매도 세력들의 타겟이 될 것인가. 분명히 이제 31일부터 공매도 세력들이 이제 대거 입성한단 말이에요. 지금 왜냐하면 공매도 물량 확 줄어 있거든요. 예, 그거를 확 늘릴지 말지 이런 것들을 바로 이제 판단을 하고 들어올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전략을 잘 짜야 되고요. 어쨌든 숨죽이고 있었던 기관 외국인들의 공매도 전략이 본격적으로 시장에 반영됩니다. 공매도 민감 업종 바이오 2차전지는 지금 가장 중요한 변곡점에 서 있습니다. 누군가는 공포로 손절하고 누군가는 분석을 통해서 저점 매수의 기회를 잡게 됩니다. 메이저의 공매도 전략을 분석하고 진짜 살아남는 종목을 스터디를 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은 어떤 전략을 펼칠까? 지금 움직임을 미리 읽는 자만이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지금 시장에 필요한 건 예측이 아니라 바로 준비입니다. 공매도가 되면 어떻게 될 겁니다. 이거는 사실 그들의 전략에 있는 거예요, 이미. 예, 그때 되면 땅 하면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해야지 이게 아니라 그들은 지금 전략을 갖고 있어요. 결국은 기회가 되고 어떤 건 위험이 될 텐데요. 위험스러운 종목이 될 텐데요. 그 차이를 이 스터디에서 이야기를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공매도 재개되면 외국인 투자자의 수급이 대거 유입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거의 전략에 시장도 변화를 보이고 또 우리 전략까지도 같이 변화를 해야겠죠. 공매도에 취약한 업종과 종목은 무엇인지, 또 과거 공매도가 재개됐을 시 외국인과 기관은 어떤 패턴을 보였는지 있었잖아요. 그런 것들, 그리고 지금 수급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공매도에 대한 어떤 선행 시그널은 어떤 것인지. 그래서 2차전지 바이오 업종은 단순한 테마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안에서도 기술적으로 차별화된 종목이 중요하고 진짜 살아나는 종목이 바로 그런 거겠죠. 근데 한 가지 포인트가 더 필요해요. 지금 공매도가 재개되면 주가 수준입니다. 밸류와 주가 수준. 그게 높다면 그거는 조금 불확실해요. 그래서 이제 지금 그 공매도 타격에서 비껴 있는 차세대 기술을 선점하고 있는 바이오 유망 기업 3선을 분석을 해드립니다. 제가 이제 그동안 분석 안 해드린 종목이 2종목 정도 들어있어서 아마 좀 신선하게 느껴지실 거고요. 또 이제 배터리 쪽도 제가 지금 유튜브에서도 굉장히 지금 바닥론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 드리는데 어떤 종목들은 주가는 많이 빠졌지만 바닥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되게 중요합니다. 이 배터리 업종은 건들지 말아야 될 것들이 있기 때문에 보세요. 금연 같은 거 바로 나락으로 가버리잖아요. 그래서 미래 배터리 시장을 이끄는 2차전지 기술주 6종목을 저는 이 6종목만 봅니다. 양극재만 쫓다가 물리신 분들, 이런 분들 큰일 납니다. 이번 공매도 재개되고 나서 야 이거 이제 더 이상 안 빠지겠지 이런 거 있죠. 큰일 납니다. 진짜 기술을, 미래 차세대 배터리 기술을 확인하셔야 되고 그 핵심 기업만을 저는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여러분에게 분석을 해드릴 것입니다. 이번 바이오 배터리 산업 주주 스터디는 이런 분들에게 꼭 필요합니다. 공매도 재개로 시장이 흔들릴까 불안한 분들 계시죠. 그리고 바이오 2차전지 종목 많죠. 뭘 봐야 될지 모르는 분들, 그리고 이쪽에 많은 종목들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 그리고 산업 종목 분석을 동시에 배우고 싶으신 분들, 그리고 많은 분들이 뉴스에 기반한 투자를 많이 하시지만 뉴스가 아닌 기술과 또 거기에 나오는 이제 산업의 어떤 숫자 기반의
투자 시스템을 하고 싶으신 분들, 그리고 공매도에 대한 외국인 기관의 전략을 미리 예측하고 대비하고 싶으신 분들, 이제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반드시 공매도에 대한 전략을 수립해야 됩니다. 그래서 강의 구성은 이런 내용으로 진행되고요. 실시간으로 질의응답을 받고요. 또 강의 후에 영상 2주 동안 재시청 가능하시니까 들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스터디 목차는 이렇게 되고요. 외국인 기관의 공매도 전략과 바이오 배터리 쪽 업종에 대한 영향, 그리고 지금 바이오의 매도 기준을 좀 가지는 게 필요해요. 이런 내용들도 같이 담아낼 겁니다. 결국 이제 바이오 업종이 지금 한 1년 반 정도 지금 올라왔잖아요. 뭐 셀트론이 안 올라왔지만, 셀트론 같은 종목 몇 종목 안 올라왔지만 대장주들 지금 1년 반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슬슬 매도에 대한 기준도 갖고 있어야 되겠죠. 간략하게 설명드리고요. 차세대 기술 기업 3종목, 또 2차전지 쪽 4세대 배터리 기술에 대한 흐름들, 또 차트 심리 이론으로 분석한 그 종목들의 어떤 지금 차트 위치, 그리고 차세대 기술 기업 6성까지 이야기 드리는 2시간 정도 할 거고요. 조금 오버될 수 있습니다. 시간은 Q&A도 받고 하면. 그래서 강의 후에 이런 기업을 보는 눈이 달라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 드릴 수 있고요. 공매도에서 흔들리지 않기 위한 가장 실용적인 강의가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공매도에 대해서 무작정 뭐 두려움 내지는 뭐 비판만 할 게 아니라 그들의 전략을 이해하면 우리가 어떤 전략을 펴야 될지에 대한 그게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 능동적으로 전략을 가지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 스터디에서 이런 공매도 전략, 그리고 핵심 업종에서의 차세대 기술주를 또 보는 눈을 키우도록 하겠습니다. 3월 30일, 아이고 제가 날짜를 잘못 적었네요. 3월 30일입니다. 30일 일요일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 줌으로 진행하고요. 자료도 이제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제공 드리니까 찬찬히 복습하시고 공부하시면 되고, 줌 주소는 제가 게시판에 올려드리니까요. 네, 게시판 보시면 줌 주소 있습니다. 얼리버드 혜택은 28일까지로 7만원의 혜택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이번 영상은 녹화돼서 2주간 다시 보기 가능하고, 줌 주소는 스터디 당일 게시판에 공유가 되는데요. 게시판은 쭉 올리시면 여기 이제 게시판입니다. 게시판에, 그리고 영상 녹화된 거는 여기 누르시면 이제 여기 녹화된 거 올려 드릴 거니까 그렇게 확인하시고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공매도 특집 스터디, 바이오 배터리 차세대 핵심 기업에 대한 스터디까지 같이 해보는 중요한 어떤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네, 하여튼 뭐 봄이 이제 본격적으로 오는 것 같습니다. 날씨가 좀 따뜻하니까 많은 또 야외로 좀 놀러 다닐 수 있는 분들이 많아질 것 같은데요. 주식시장도 이제 봄의 어떤 흐름들이 좀 전개되고 있는데요. 그 봄의 문턱에서 우리가 좀 고려를 해야 될 공매도라는 이 괴물을 우리가 어떻게 무찌르고 어떻게 다뤄야 될지 이 부분을 면밀하게 스터디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도 계속적으로 동행하면서 유익한 내용들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